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2,-7인데요. y는 equal x 대칭 이동 한 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칭, 이거 뭐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는데 y는 equal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좌표, y좌표가 서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축일 때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x좌표, y좌표 바꿔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보호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X 보호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뭐 X 보호, Y 보호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대칭 이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되겠죠. 물론 Y는 X 대칭 이동은 X, Y 좌표를 서로 바꿔야 되는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주어져 있고요. C 집합은 12약수, 12약수면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되는 이런 원수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때 다음을 물어봤습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전부 다 교집합으로 되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A 교집합 B 하고 이제 교집합 C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결합법칙 형태가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교집합 B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C 집합하고 공통되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2도 있고 4도 있고 6 이렇게 있나요? 2, 4, 6 이렇게 세 개가 계속 겹쳐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소의 개수를 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결합법칙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3,2고 그다음에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습니다. 어이쿠, 직선에 접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겠죠. 그 반지름을 물어보는 내용. 그러면 루트 직선까지 거리니까 3제곱 1제곱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3을 대입하면 9,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럼 루트 10분의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절대값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루트 1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들이 반지름.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가 되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풀이 원리다. 이런 내용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명제 P이면 Q이라고 줘야 되는데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제 발레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이 되려면 이렇게 쏙쏙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내용. 4의 약수 해주면 1, 2, 4가 있겠고 12의 약수를 해주면 1,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숫자가 이제 4가 되겠죠. 4라는 숫자 때문에 거짓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참인 조건 자체가 P가 이제 Q집합에 쏙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바로 이제 거짓임을 보여가는 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위첨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봤습니다. 공식으로 되어 있는 접선 방식 물어본 거죠.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 부분이 이제 공식이죠. 그러니까 4x, 2y는 20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때 뭐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아예 가르쳐 줄 때는 또 뭐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이게 뭐 두 개 대표적인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직선을 평행이동을 쭉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처음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행이동 열심히 좀 해야 되겠는데요. x-a x축으로 평행이동했고요.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y-b 마이너스는 0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니까 똑같은 부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 부분들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죠. 처음이랑 똑같아지려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이꼴 마이너스 2에 이런 부분들이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b는 이꼴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이제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직선 자체를 평행이동에 대해서 평행이동된 이런 함수식을 좀 구해갈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남는 부분 이게 좀 0입니다라고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평행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대칭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y는 equal x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xy가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ay 플러스 3은 0 해서 또 대칭 이동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5를 지난다 그러니까 12 대입하면 되죠. 5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해서 5a는 그럼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부호가 바뀌어갑니다 라는 사실들, y는 equal x 대칭 이동하면 xy가 뭐 서로 서로 이제 두 문자가 서로 교환하게 하듯이 좀 바꿔갑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하게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느 반 이 28명 중에서 미술 좋아하는 학생, 음악 좋아하는 학생들 명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학생들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미술 좋아하는 19명 집합 안에 음악 좋아하는 15명 집합 이렇게 쏙 다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한 많이 생기면 최대값 이 부분들은 이제 15가 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가 될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열심히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합집합을 구해갈 때 15 더하기 19 더하기 15 빼기 이제 교집합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을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28 이렇게 됐을 때 x가 좀 최소가 된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는 그러면 19 더하기 15 마이너스 28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20 서울아지고 6이 되는가요? 6 이렇게 좀 남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둘의 또 차이를 구하라 이러면 15에서 6을 빼서 정답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 그림 이렇게 형태를 좀 통해서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가 최소가 될 수 있는지, 최소가 교집합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이게 집합이 바깥으로 최대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그럼 이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입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의 대응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합성함수 중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f2를 구하면 되죠. f2를 해주면 2가 가서 대응되는 게 3 이렇게 주면 되겠고 나온 결과가 3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f3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3한 결과 이제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얼마?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과정. 뭐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되어 있는지 정립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이 참이다라는 이야기. 어떤 실수라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실수라는 얘기는 만족해주는 값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주어진 요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 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k-3, k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때 하나라도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이 좀 있으면 되겠고요.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반대 부분이 됐을 때 이때 이제 k-3, 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쭉 커지더라도 이렇게 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대소 관계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커야 되는 거죠. 같아지면은 공통되는 부분이 안 생기는 거니까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양식하면 k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이 값이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양식이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 k 개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1부터 9까지 숫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9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 어떤 실수해주면 만족해주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라도 좀 생겨야 됩니다.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수직선에다 표시해가지고 어떤 경우인지를 좀 이렇게 조사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FG에 대해서 그 다음에 H라는 함수가 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제곱, B제곱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합성함수 좀 하면 되죠. H라는 함수에다가 F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A에다가 2x 플러스 3 대입하고 더하기 B 해주면 합성함수를 만들어냈고 이 결과가 3x 플러스 이렇게 결과가 같아지면 되죠. 그러면 2ax 그 다음에 3a 플러스 b 이 결과가 3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2분의 3 해주면은 2분의 9 더하기 b는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되겠죠? 그럼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4분의 9 더하기 77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8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습니까? 4분의 58면 약분해 보면 되겠죠? 2분의 29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29, 2분의 19, 이번에 좀 바른 답이 되가 났네요. 주어진 부분들 뭐 합성함수를 이제 뭐 함수 형태로 해서 수식 형태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점검해 가는 거죠. 계산 결과 나중에 뭐 갖다 풀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합성함수 해가는 방법 조금 이제 신경 써서 학습해달라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서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두 개의 fx, gx 그래프가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x축,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 넓이 구해달라.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달라. 뭐 이런 취지가 되겠죠. 지란 부분들 테이블 해야 되는데 0과 1하고 1하고 2 좀 달라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좀 열심히 나눠야 되겠죠. 1, 그 다음에 2 이렇게 0과 1 사이에 맨 처음에 이게 0과 1 사이에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들 그걸 이제 또 F에 되면 대입해 가야 되는데 0과 1 대입했으니까 0과 1 요 사이에다 그려가면 되겠죠. 나온 결과는 이렇게 1에서부터 0, 1에서부터 0 이렇게 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에서부터 0이니까 2에서부터 0 이렇게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에서부터 0까지 됐습니까? 직선으로 그려가면 되겠고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를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결과 나오죠. 0에서부터 2까지 결과를 또 F에다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모양이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그려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 X축, 그 다음에 Y축 이런 부분들 그래프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이런 넓이들을 좀 열심히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이 넓이가 1, 그 다음에 오른쪽 넓이도 1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가 2가 되겠죠. 넓이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뭐 대단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합성함수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절차만 잘 지키면 되죠. 0과 1 이렇게 돼. 이렇게 왜 또 0과 1하고 1과 2 이렇게 나눴냐면 맨 처음에 대입해야 될 g라는 함수 부분의 정역 자체에 0과 1하고 1과 2 사이에 함수 모양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죠. 0과 1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 1에서 0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야 되겠죠. 1에서 0. 그 부분들은 이제 대입을 1에서 0 대입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1에서 2 대입하게 되면 0부터 2 나오는 거 0부터 2 나온 부분들도 F에 대입하고 0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됐습니까? 이런 뭐 절차만 좀 잘 생각해주면 무리 없이 또 접근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의 모든 원소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A, B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그램을 쭉 그려서 표시를 하게 되면 공통 부분에 이제 5가 있는 거죠. 그러면 1, 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9, 10 이런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가는 x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요게 중요하네요. 원소계수 6개는 좀 만들면 되는데, x에서 a를 뺀 부분들, b를 뺀 부분들의 결과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x에 1이라는 원소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좌측에 이제 차집합을 구해갔을 때 이제 2에 포함해서 90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건데, b 차집합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게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이렇게 1, 2 이런 부분들 이제 만들어져 가고 90은 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봤을 때 x라는 부분들은 1하고 2하고 9하고 10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한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반대편 쪽에서는 또 구할 때 이제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좀 뺀 원소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7 이렇게 되는가요? 8까지? 8까지? 그럼 원소 6개죠. 자연스럽게. 10개에서 뭐 자연스럽게 4개를 빼서 6개입니다라고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10,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0에다가 그럼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잘 안 될 때는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집합의 x가 이렇게 1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곳에서 우리가 좀 빼게 하게 되게 되면 1을 좀 제한수로 나오고 b 차집합 할 때는 또 1이 포함돼서 나온 거니까 안 되겠죠. 같아지지 않는 거니까 1이라는 원소는 결론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렇게 결과물을 내가는 이 절차,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 해석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꼼꼼하게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 되겠고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x의 또 원소의 합을 또 이렇게 fx라고 좀 기호정이 되어 있군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뭐죠? a 집합 이렇게 됐을 때 b 집합 이렇게 좀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는 그러면 a 합 b를 구하게 되면 a 원소 합에다 b 원소 합 따로따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부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벤 다이그램 이렇게 좀 그려가게 될 때, 이 부분들은 이렇게 A 부분에서 빼서 이렇게 구해가면 되죠. 이게 교집합 부분들의 원소 총합은 A 원소 총합에서 이렇게 차집합 부분들의 원소 총합을 빼게 되게 되면 교집합 부분 되겠다.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때는 이건 뭔가요? 어떨 때 가능하죠? A집합 안에 B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차집합 부분들 여기 원소의 총합을 구하게 되면 A 총 전체에서 B 부분을 뺄 때 가능한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요 좌측이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 이제 포함 관계가 B가 이제 A에 쏙 들어가는 그런 경우, B가 이제 A 집합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이제 원소의 총합했을 때 이렇게 좀 큽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실은 이렇게 좀 같아질 때 A, B 집합이 같을 수도 있죠. 같아지게 되면 얘가 0 되겠고, 그럼 이제 뭐 똑같은 거니까 빼면 이제 0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같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됐네요. 뜻파악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포함 관계 딱 밝혀내서 그럴싸하게 싹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포함될 때는 이제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실수 없이 좀 풀어가려면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S라는 집합은 1부터 100까지 되어 있고 7이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그러면은 뭐 S라는 집합은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7, 14, 37, 21, 47, 28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죠. 70에다가 그다음에 70에다가 다음에 47, 28, 98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이거의 부분집합 x, 그다음에 y는 0부터 8까지 되어 있고요. x에서 y로 집합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f라는 거는 9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네요. 와.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고, 역함수가 존재하면 또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1대1 대응 이렇게 처리됐으면 y집합에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 다 나와야 되겠고, 오, 이때 함수 개수 물어봤습니다.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 그러니까 7이 되게 되면 뭐 이거는 뭐 9로 나누면 7이 되겠고, 그다음 14 되게 되면 여기다 7을 좀 마저 더 더하게 해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14를 9로 나눈 나머지 그럼 5 이렇게 좀 처리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 여기다 뭐 7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11을 9로 나눈 나머지 3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와, 28 이렇게 되면 또 7을 더하게 해주면 10 되는 거니까 1 되겠고, 이거 반복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35 그러면 여기다 7을 더하게 해주니까 8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7을 더하면 42. 일단 이거 계속 써야 되겠네요. 42, 49. 그 다음에는 얼마 56. 이거 계산 좀 해가면서 써야죠. 자, 7을 더하게 해주면 15. 15가 되는 거니까 9로 나누면은 6 이렇게 쳐야 되겠고, 13. 13이면은 4 되겠고, 7 더하면은 11 되니까 2 되겠고, 와, 안 겹치는데요. 그다음에 9, 7, 63 이렇게 되니까 7, 9 되니까 0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이제 70 이렇게 돼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77, 84, 84 다음에 얼마가요? 91, 98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치역 부분들이 이게 좀 이제 골고루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역 부분들도 이제 전부 다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42, 47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역 될 수 있는 X집합에 42, 49, 56, 64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하나씩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7이 있거나 70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이 부분들은 이제 두 개에서 하나씩 이제 골라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들 골라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이제 2의 5제곱 이런 부분들에서 채워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X집합은 이렇게 2의 5제곱 즉 32, 32개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대응해야 될 원소 개수들은 이후에 짝 맞춰서 개수가 쭉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70이 되느냐 7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런 형태로 좀 생긴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좀 정의된 부분 요소들도 좀 보이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꼼꼼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위에서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함 관계가 벤 다이그램으로 쫙 나타나 있습니다. 각 부분에 이제 구성하는 원소들도 좀 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조건 S1의 진리 집합 이렇게 좀 나와 있을 때 이 부분들은 피기한 어떤 조건이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두모르간 법칙을 하겠지만 P 교집합 Q의 여집합 처리가 되겠고 가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뭐 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부 다 이제 교집합이 되어 있네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이제 B, C 이렇게 되어 있는 원소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하고 이제 R하고 이제 다시 공통 부분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R 집합에 C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C, D 이렇게 부분들 공통 부분들은 당연히 C 원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역이 이제 이런 C가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S1 부분은 C가 되겠고 P 부분들은 뭐 이렇게 B, C, D, E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작은 부분들이니까요. 뭐 충분 조건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S2 부분들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교집합되어 있으니까 R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P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요? 그냥 교집합이 좋은가요? 뭐가 좋은가요? R하고 합 Q의 여집합이 좋은가요? R하고 Q하고 합집합을 했다. 그거의 여집합이다. 반대 부분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러면서 P하고 또 겹쳐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영역으로 보면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B 부분들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됐죠?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Q의 여집합 부분들은 무지 많죠. 이제 B, C 이런 부분들 Q의 여집합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A, B, C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곳에 B가 좀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역시 이 부분도 충분 조건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이 포함 관계를 좀 열심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쿠 전체 또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근데 교집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P 교집합 Q 일단은 차 P 이렇게 고칠까요? 이거는 이제 뭐 고쳐갔을 때 이제 다시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저 다시 또 한 번 더 고치면 되죠. Q 교집합 P 이런 형태로 처리되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 교집합 Q 교집 P가 또 겹치는 건가요? 뒤에 또 다시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그냥 P 교집합 Q 이런 모양이 되겠고 뒤에 이제 또 교집합 R 이렇게 좀 더 있는 거죠. 교집합 R, 교집합 R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벤 다이그램 가서 P 교집합, Q 교집합, R 부분들을 구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D 부분이 되겠죠. D 부분들 이렇게 처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not S, not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대우를 좀 이용해서 식을 좀 다시 보면 되죠. 그럼 이제 R은 S3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R 집합은 좀 더 큰 집합이 되겠죠. R 집합은 CD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겠고 그 다음에 S3는 D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더 R 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필요 조건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 필요 그러니까 2번이 되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이 차집합 그다음에 전체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법칙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각각 S1, S2, S3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인지 이렇게 뭐 벤 다이그램 그려져 있으니까 벤 다이그램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해 가는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집합이 더 큰지 이걸 통해서 풀어간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A, B, C, D 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중에서 네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축구, 야구, 네 명이 네 가지를 이거는 축구, 야구는 그냥 모두 다 선택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배구, 농구, 당구가 좀 관심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 일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 좀 내용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축구, 야구,
축구, 야구 이건 전부 다 선택하는 거라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구, 농구, 그 다음에 뭐 당구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네요. 조사를 좀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면 되겠죠. A, B, C, D 이렇게 좀 해서 좀 살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D까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축구, 야구 선택한 사람이 4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그냥 모두 다 선택했다고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A는 축구와 배구를 선택했다. 더 추가로 선택한 부분이 배구가 되겠죠. 배구 이렇게 선택한 부분들. 그 다음에 B는 농구를 선택했다. B는 이제 농구 이렇게 선택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C는 당구를 선택했다. 당구를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야구와 농구를 선택했다. 야구는 뭐 됐고 농구가 이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배구가 3, 농구 3, 당구 2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처리해가면 되는 거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좀 해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2번 이상 선택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 자, A가 당구를 선택했다면, A가 당구를 선택을 했다면, 당구 2명이 다 채워진 거죠. D는 좀 배구를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농구를 좀 누가 선택해야 되는가요? 일단은 각각 2개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 없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배구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당구는 제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죠? 당구장에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D도 어디 뭘 선택해야 됩니까? D도 지금 당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농구 선택했으니까 배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C는 자연스럽게 농구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구를 딱 선택하는 순간 선택할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일단 이제 D는 일단 이제 배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D는 이제 배구 선택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B가 당구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되는데 당구 선택한 것도 좀 메모를 좀 해봐야 되겠죠. B가 또 당구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C는 또 농구를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C가 또 농구를 선택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질문 던진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 당구 둘이 다 돼 있는 상태라면 일단 A가 당연히 이제 농구를 선택해야 되겠죠. 농구 이렇게 선택되고 지금 이렇게 선택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농구가 다 채워졌는데요. 그럼 뭐 배구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선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C가 배구를 선택했다면 C가 이제 배구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배구를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했다 이렇게 선택된가요? 그럼 모두 다 결정이 끝난 상태. 그럼 이제 결정은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좀 정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정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 좀 해야 되는데 A는 농구를, B는 배구를 선택했다. A 농구까지 농구했다고 할까요? A가 좀 농구까지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게 되면 농구는 전부 다 선택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두 사람이 배구 농구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B가 배구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여기 좀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데 그럼 당구는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당구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쪽에 배구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셋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반드시 B가 배구를 꼭 이렇게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들은 이제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 기억 하나만 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뭐 주어진 부분들을 메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전제 조건 형태로 해서 이제 이걸 선택했다면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성립하는지 일일이 좀 이렇게 표 형태로 제가 그려야 되는데요. 이런 거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아이고 이거 배구 야구 이 축구 야구를 좀 빼버리고 요걸 좀 세 개를 그릴 거 그랬나요? 제가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좀 설명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설명한 색깔 이런 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일단은 어쨌든 이제 주어진 부분들 메모하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 부분들 메모한 다음에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조사해 가는 거니까 뭐 차분하게 이렇게 표에 대해 정리해 가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자연수 ABCD에 대해서 4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개수들로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런 개수들이 어떻게 되면 최고로 작은 숫자로 해서 구성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역함수들 막 물어봤는데요. F 1차함수니까 역함수 그죠? 아, 요건 역함수 구하기도 쉬운데요. y 여기 바꿔놓은 거니까 역함수 구하게 되면 x 마이너스의 이런 형태가 이제 역함수가 되겠죠. 역함수 돼 있고 그 다음에 h도 1차함수는 역함수를 구해가는 건데 k하고 g 부분들은 역함수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역함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근데 역함수를 뭐 이렇게 합성함수 3개 하는 것도 있고 역함수에 대입하기 매우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 센스 있게 좀 잘 대체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곳에다가 여기 x 자리에다가 hx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하면 되죠. hx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하는 형태가 되면 khx 이렇게 좀 대입된 결과 이게 이제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f 역함수의 gx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매우 좀 간단해졌죠. hx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좀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cx-1의 제곱에다가 d에다가 cx-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됐고요. 역함수는 이렇게 된 부분들이니까 뭐 대입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죠. 그곳에다가 무슨 함수죠? gx 부분들 대입하게 되면 bx 제곱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전개해야 되는데요. c 제곱 x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dc 이렇게 처리되겠죠? dcx 여기 전개할 때 마이너스 2c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x 처리되겠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이게 이제 bx 제곱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관계식을 쭉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식을 보게 되면 뭐 b는 이꼴 뭐 c 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d 여기 뒤죠? c 공통에다가 d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c가 0이 아니니까 d는 2라는 걸 이미 나왔군요. d는 2 이렇게 2 처리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 처리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는 이꼴 a입니다라는 또 관계식도 하나 이끌어내면 되겠죠. 관계식, 값, 관계식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정식이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역함수를 좀 이용해서 표현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F에다가 이걸 좀 대입했다라고, H에다가 좀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H에다 이렇게.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항등함수 처리돼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또 이곳에는 또 F를 또 이렇게 좀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H, F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X입니다라고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F를 H에다가 좀 대입하면 되죠. F를 H에다가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HFX죠. HFX 이런 부분들 구하게 되면 C에다가 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니까 CX 플러스 AC 마이너스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 자체를 또 합성함수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C에다가 CX 플러스 AC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결과 X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C제곱 X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AC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AC 마이너스 와 정신없는데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이걸 좀 풀어가야 되는데 해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고 같아지는 부분들이 근데 이게 직선 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가 되면 되죠? 두 직선을 보게 되면 따로따로 본다면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되는 거죠. 평행 이렇게 좀 처리감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c 제곱이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c 값이 1이 되겠죠. c 값이 1 해서 결과 얻어지게 되면 뭐 더 얻어지는 거 없나요? c 값이 1이니까 b 값도 1 b 값 1 처리가 되어 있고 아까 d는 2 이렇게 구했고 됐습니까?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A에다가, 그 다음 빼기 1, 그 다음에 C가 이랬으니까 또 A에다가 빼기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죠?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0 되면 이제 일치가 돼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 A는 뭐 1이 아니다라고 나온 건가요? 2A 됐으니까 A는 1이 아니다 이런 결과. 근데 이제 뭐 값을 좀 가급적이면 적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A 값은 뭐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A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차피 2 값이 1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A가 1이 될 수도 없었네요. 지금 자연수로 구성돼서 이게 좀 성립하려면 이해됐습니까? 해서 결과물들을 쭉 나왔고 이걸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4, 5, 6, 7 해서 결과 최소 7은 좀 나와야 됩니다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문제 주어진 순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좀 변형해서 대입을 해간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하기 좀 쉬운 형태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어떻게 좀 최소화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처리해 놓은 거니까요. 요렇게 좀 식을 좀 변형한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 좀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세 집합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좀 직선이라는 거죠. 이건 좀 원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C 집합도 원을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 합 B 부분들하고 C하고 교집합.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하나가 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고요. 뭐 4라고 좀 주어지게 되게 되면 A 합 B 부분들하고 C하고는 또 원소가 세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뜻 파악을 좀 잘해서 무엇을 풀어갈지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일단은 뭐 B 집합이 확실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반지름 일자리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처리되고 마이너스 4 처리되는데 나 해석을 한다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 4짜리니까 4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이미 교점이 하나가 좀 생기죠. 하나 생기는데 다음에 이제 뭐 직선을 또 이제 그어가서 이게 합집합이니까요. 직선은 좀 그어가야 되는데 이 큰 원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가 2개가 되게 되면 근이 좀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방법은 요점을 지나면 되죠. 이렇게 요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교점 부분들이 이게 하나 더 추가되더라도 겹치는 부분에서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뜻은 직선 y는 이퀄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0을 지난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다시 해석을 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풀이를 좀 보게 되게 되면 그럼 또 다시 그리게 되면 1, 2, 3에서 그리고 여기 지나는 직선 이런 형태로 좀 그려져 있는 건데 이런 집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R인 원하고 만나게 될 때 하나가 되는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부터 원을 이렇게 좀 그려서 점점 커져가는 건데 좀 이제 크다가 반지름의 R이 2가 되게 되는 순간 그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죠?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좀 접해서 근이 좀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이제 접선돼 가지고 근이 지금 몇 개가 되게 만들면 이제 2개가 되면 되게 만들면 되죠. 이거보다 좀 작아지면 아예 이제 없습니다라고 돼 있다가 하나 되는 순간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가 되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좀 처리해서 y는 a의 x 플러스 4 플러스 4,0이죠.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b가 좀 없는 모양 이런 모양에서 직선 만들고 이 직선이 그러면 ax 마이너스 y 플러스 4a는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심에서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갈 때 접할 때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이 2일 때 부분이 접하게 되고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가게 되면 a제곱 더하기 1분의 4a의 절대값 부분들이 2 이렇게 처리돼서 이거 좀 약분하면 되겠고요. 제곱하면 이제 4a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게 이제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a 제곱이 이렇게 되게 3분의 1을 해서 a 제곱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a 제곱이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의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요거잖아요. b가 그러면 이제 4a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a 제곱은 a 제곱이고 b 제곱은 4a 제곱이니까 그러면 16a 제곱이 되죠. 16a 제곱으로 처리돼서 이게 이제 뭐 17a 제곱을 구해가는데 a 제곱 값이 3분의 1 돼 있으니까요. 3분의 17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a 제곱 더하기 3분의 17 1번은 좀 바른 답이 되겠죠. 각각 주어진 부분의 뜻을 얼마나 좀 잘 해석해 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점이 이미 하나 나온 상태에서 원 그려갔을 때 이 원하고 그다음에 직선도 추가돼 가지고 이제 교점 개수가 되는데 3개가 나오면 안 된다. 직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어서 2개 돼 가지고 그러면 이 교점까지 3개가 되는가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요 이제 겹치는 부분을 진하게 그려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가면 되겠고 그 바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점이 또 가 부분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안 되게 이렇게 좀 접하게 해서 이제 2개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좀 해석해가는 부분들. 문제에 주어진 그 표현들이 뭐 집합 형태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해석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나눠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꼼꼼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과 x축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x축 있고 1,1점 이렇게 있다고 치고 5,2 이렇게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접어서 이렇게 거리 물어보는 건데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대칭 이동 관련한 응용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한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게 되게 되면 뭐 거리가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니까 요 가는 거리를 이렇게 좀 바꾼 상태로 보겠고 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 x축 대칭이니까 y 보고 바뀌겠고 그래서 우리가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이런 부분들은 A 프라임 P 길이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있고 A 프라임 P가 아니라 A 프라임 B가 되겠죠. A 프라임 B 길이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좌표가 4 차이 나니까 4제곱에 3 차이 나니까 3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과 5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피타고라스 이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대칭 이동에 의해서 최단 거리를 구해간다. 이런 부분들 대표적인 예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두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죠. F1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의되어 있는데 이건 좀 완전 제곱수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거를 좀 참고로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수하고 완전 제곱수의 차가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풀이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F1은 나와 있으니까 F4 정도부터 알아볼까요? F4 이렇게 되면 2제곱이니까 3F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2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 있는 상태에서 F2는 여기 되면 1 더하기 1인가요? F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1이니까 아이고 3F1 더하기 이렇게 써야 되네요. 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3, 4 되니까 그러니까 12 이렇게 풀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완전 제곱수가 있는데 뭐 9도 좀 조사해야 되나요? 9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3F3 이렇게 처리되겠고 F3이라는 것은 F1,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F1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5 되니까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F 그러면은 이거 아직 뭐 16 이 정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F4가 되겠고 F4 결과지 이미 나와 있죠. F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36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43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43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에다가 7을 더하게 해주면 43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본다면 F 지금 16 했는데 16에다가 7 더하기 16 더하기 7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게 되면 이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배의 F4 이런 부분들 4 이런 부분들이라 더하기 7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36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43 돼가는 거니까 이 숫자 자체니까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제 23이 우리가 좀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뭐 K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16만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25도 좀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25는 3F5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3배 되겠고 F5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3 F5는 F4 더하기 1 이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F4 결과가 또 나와 있죠. 1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3에 그러면 여기가 좀 얼마 되는 거예요? 39가 되나요? 39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럼 이제 39에다가 또 얼마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39에다가 4를 더하기 하는 것까지 되는 거니까 F25 더하기 4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F5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돼서 39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43%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에 해당하는 숫자가 우리 이제 뭐 K에 해당하는 값 조금 더 큰 숫자를 찾았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F 그러면 36 6제곱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F 그럼 이제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3F4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2, 14에다가 그러면 42가 되는가요? 42 됐으니까 이제 더하기 1을 되겠죠. 그럼 F37, 36 더하기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3F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3 풀려지는 내용. 즉 37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점점 더 큰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완전제곱수가 되게 되면 이제 49가 돼야 되는데 F49 이렇게 처리 되게 되면 3F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7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3F4 더하기 3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12, 17에 이건 넘어가는 거죠. 43을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숫자는 얼마를 찾아냈다? 37을 찾아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정의 자체가 이렇게 완전 제곱수. 그 다음 여기 2n 플러스까지 가는 거니까 그 다음 완전 제곱수가 되기 전까지 숫자들 이렇게 좀 살펴가는 내용이라서 완전 제곱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부분들 43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절차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풀이가 잘 됐나요? 자, 어쨌든 문제에 주어진 특징을 이용해서 살펴가는 부분들 신경 써가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O,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O, A, B 삼각형을 2T만큼 이동하고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2T만큼 이동. 그 다음에 삼각형 OC에 그럼 오른쪽 삼각형이죠. 오른쪽 마이너스 T만큼 이동을 S2라고 하겠습니다. 두 삼각형의 공통 부분이 오각형이 되도록 하는 T값 범위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 공통 나왔군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한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또 왼쪽으로 가고 이걸 뭐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좀 불편하죠. 이게 좀 한쪽은 이제 2T만큼 가고 한쪽은 또 이제 마이너스 T만큼 간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잘 생각하는 방법은 하나를 좀 이렇게 좀 고정시킨 상태로 놓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를 이렇게 좀 이동해 가는데 그냥 3T만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 이만큼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3T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 되면서 이제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이걸 합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만 이동해도 오각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언제까지 되느냐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있을 상태에서 이게 끝자락까지 가게 되게 되면 이제 오각형이 아니라 이제 삼각형이 되가는 거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t 되는 이 부분들이 거리 이만큼 되는 지점,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거보다 좀 작아야 오각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a 값은 3분의 2입니다라고 가볍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넓이가 언제 또 최대가 되느냐, 넓이를 또 구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또 모양을 좀 해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넓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이 가운데 절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절반 구해가지고 2배 주면 되겠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원점 부분들이 이게 원점 이렇게 되어 있겠고, 여기가 지금 3t 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3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맨점 좌표는 맨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얼마만큼 3t만큼 간 점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 넓이를 구해 가면 되는데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좀 여기 부분을 좀 빼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배 할 거니까 2 되겠고 삼각형 만들 거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서 이걸 좀 빼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3t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 생각하니까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작은 거 부분들은 이걸 빼는 거니까 2 마이너스 3t에서 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간단하게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식이 세워져 있죠. 전개를 하게 되면 4는 좀 소거가 되겠고 2배 처리되면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4분의 9t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2 플러스 12t 마이너스 9t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여기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4, 9, 36에 4분의 27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6t에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t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게 통해서 꼭지점 x좌표를 찾아가면 되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 4분의 27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이렇게 소거된 모양들. 그럼 이게 소거되면서 9분의 4입니다라고 해서 t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풀렸나요? 자, 9분의 4 처리했을 때 최대 값을 구해가는 거 아니라 b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9분의 4에서 이제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27분의 이렇게 좀 잘 일치가 되죠. n값 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t만큼 마이너스 t만큼 해서 좀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좀 하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관점을 갖고 풀이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식을 좀 효율적으로 세워가는 데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장연고시형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O를 중심으로 하고 두 점 A, B를 지름으로 양끝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한 점 T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연장선을 만든 점 P라고 하겠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P에서 뭐 접선을 걷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접선에서 접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또 내린 수선의 발 H 이렇게 져 있고 PA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PB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B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PO 길이하고 PO 길이하고 PT 길이를 뭐 AB에 관한 관계식을 좀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는데 뭐 PO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지름 길이를 뭐 먼저 구할 수 있겠죠. 뭐 일단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이제 나중에 좀 나눠주면 되는데 뭐 지름 길이는 B에서부터 A를 빼게 되면 지름 되겠고 E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P5 길이라는 것은 A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분의 A 플러스 B에서 P5 길이는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T 길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는 왜 수선 발레는 이 오른쪽으로 오죠? 이렇게 좀 긋게 되게 되면 이렇게 반원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갖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성질 있죠? 접선돼 있을 때 요 각하고 요 각이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어떻게 할까요? TPA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좀 작은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줄까요? BPT 이렇게 되는가요? 이 삼각형이 뭐 닮음이 되는 거죠. 닮음이라는 형태에서 처리해 수가 있겠습니다. B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작은 각에서 열심히 살펴보니까 PA 길이죠. PA 길이 대 그다음에는 큰 삼각형에서 따지게 되면 PT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작은 삼각형에서 A각 형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PT 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큰 삼각형에서는 무슨 길이죠? PB 길이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T의 제곱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PA하고 PB를 좀 곱하게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AB 이렇게 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PT 길이를 좀 구하게 되면 루트 AB다라고 해서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두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뭐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죠.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루트 AB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 도형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이제 PO 길이가 이제 PT 길이보다 왜냐면 수선 발레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도 직각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빗변 길이가 PT 길이보다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산술기하 평균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답을 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들을 뭐 설명을 좀 더 한다면 삼각형 되겠죠? OPT에서 빗변 길이 뭐 굳이 빗변이라고 쓸 필요 없이 뭐 당연히 뭐 빗변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OPT에서 PO 길이는 당연히 PT 길이보다 크다 이렇게 좀 답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자, 중간에 지금 도형의 닮음을 통해서 PT 길이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마지막 문제 설명 정확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